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8일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많이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방금 기자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청와대 오늘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제가 없다, 민생 안보 문제 모두 얘기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요. 상세한 내용이 입수가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이 지금 이제 아침에 또 뭐라 그럴까요,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몇 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인수위 보고가 지난 24일 날 받을 예정이었는데 인수위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9일 날 내일이네요. 29일이 내일 이제 인수위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보고와 관련돼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부지검에서 난리가 났어요. 산업부 이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당시 산업부의 관리가 국장급이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에 그야말로 이 발전사 이 사장들한테 2017년도 9월 달에 이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자 사장의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2의 블랙리스트, 이 환경부 사건하고 똑같아요. 이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부지검에 그 당시에 뭐라 그러면 압박을 가했던 검사장들, 또 이 검찰 지휘부, 여기하고 이제 수사팀하고도 일부 마찰이 있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박범계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우선 인수위 업무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꼬리를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맞으면 기존의 업무 보고 내용은 고소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한 이 톤은 아니고 부드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변경사항은 없지만은 법무장관 뭐라 그럴까요, 이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인수위 보고 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다. 인수위가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 국실장이 보고하는데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두었다. 그냥 내릴 만큼 이제 꼬리는 많이 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을 겨냥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권에서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아주 최강의 반윤석열 라인인 최강욱,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특검법을 발의해 놓았는데, 김의겸 이런 사람들, 이와 관련해서는요, 무엇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동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보고 갖고 참 빠르네 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요, 지금 단계에서 장관이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 얘기는요, 과거에 중수완박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강하게, 나는 이 법무장관이라기보다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 입장에서 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중대범죄수사청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내가 잘못 나가면 그냥 쇠가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입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즉 공보준칙 개정, 인수위의 대검이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이게 바로 조국, 셀프 면제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선에서 규정을 따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권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타당성에 맞게끔 변화를 꾀할 수는 있겠다. 인수위 보고 뒤에 대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래서 오늘 이 박범계 장관의 기자들 간단한 Q&A지만은 이걸 보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참 빠르네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빠른 게 아니고 굉장히 너무 늦었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반대의 시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 그러니까 이제 이 참 빠르네, 이 얘기는요,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2017년도 9월에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처음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산자부 국장이 한국 남동발전 이런 한전 산하 4개 발전자 사장을 광화문에 있는 호텔로 불러가지고 국장급 간부가 말하자면 사표를 내라 이렇게 강요를 했고요. 그 사표 이 강요를 받았다라고 발전사 사장 한 분은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2019년도 그러니까 5월에 제가 아까 좀 약간 헷갈렸는데 2017년도 9월에 공영을 했고 2019년도 5월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어요? 2017년 9월이니까 5년이 다 지나서야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 검찰에 진술한 기준으로 따지면 3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한 거예요. 얼마나 늦었어요? 근데 이거를 참 빠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게 법무장관이 할 소린가? 이러니까 추미애, 조국, 박범계 이 사람들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즉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팀에 대해서 말이죠.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일부 검사장들. 굉장히. 이거 왜 아직까지도 무혐의 처분하지 않아? 이렇게 압박을 여러 차례 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압박 때문에도 수사가 이렇게 몇 년씩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요, 환경부 장관 김은경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도 가지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확신이 생겨서 수사를 재개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김은경 장관 사건 때 김은경 이 블랙리스트도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 수사한 한찬식 검사장하고 그 다음에 주진우 부장검사는요 2019년 7월에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어요. 이 주진우 부장검사가 지금 검증팀 팀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떠난 이후에 왔던 동부지검장들 중에 일부가 수사팀에 압박을 하라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혐의 사건인데 뭐 그렇게 진리를 끌고 있느냐. 그래서 이 수사팀이 저항을 좀 했다. 이런 지금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부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어떻게 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항을, 즉 반발을 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왜냐?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사건인데요. 직권남용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이 반발을 했고 이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검사장들도 끝까지 불기소 처분을 밀어붙여라. 이렇게까지 압박은 못했다. 이게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찬식 지검장, 하고 주진우 부장검사 이 수사팀 라인이 떠난 이후에 누가 동부지검장을 했느냐? 철저한 애완견들이에요.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 이따만 해도요. 조남관 완전히 애완견일 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가 정직 징계 이거를 추진하니까 그때부터 애완견 꼬리를 띄고 이거 검찰 입장에 딱 돌변한 사람이 조남관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의 법무연수원장인 조남관 당시 동부지검장이 그 다음에는 누구냐? 고기영 전 법무차관했죠. 이 애완견. 그 다음에 현 부산지검장인 이수건 이 사람은 좀 그냥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 수원고검장인 김관정 이거 뭐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죠. 뭐 김관정이는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분한 사람이요.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심우정 현 수원지검장. 이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 그렇게까지 애완견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당시 한찬식 지검장 이후에 이 수사팀 압박을 가한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애완견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남관, 고기영, 그 다음에 김관정, 이 정도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법무부 그 다음에 검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월요일 날이라서 그런지 많은 중요한 이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선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리얼미터가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뭐 의혹이 너무 커. 자, 4%나 떨어질 정도가 되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요. 가슴 깊이 잘 생겨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내달 초에는 윤곽이 나타난다. 경제 원팀을 이룰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이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찾고 있고, 경제와 무관하게 국정에 있어서 한 채 빈틈이 없이 국민과의 원팀, 국민과 드림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원팀, 드림팀의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조,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 기조에 따라서 맞이하면 원팀, 드림팀을 만들겠다. 지금 이러한 입장인데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요, 자, 이제 오늘 회동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오차, 말하자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오늘 오차를 두고, 만찬은 회동을 앞두고, 엄청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보고, 뭐라 그럴까. 이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약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한미정책협의단 대표단 파견하는 것도 이 동맹 문제,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에 따른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방문과 관련해서는요. 이번 주에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어려운 형편의 분들께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제 지방 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고, 뭐라 그럴까요? 지방 일정 일주일 내내 후보 때처럼 유세하는 게 아니다. 인수위 회의도 점검해야 되고 주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갈 수 있고, 길면 1박 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저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박 대통령의 건강, 쾌유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유영하 이 변호사가 지금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차차 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근혜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문제는 이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김은혜 대변인이 밝혔어요. 왜냐하면 이 취임식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다 오셨는데 또 전직 대통령을 초청하는 게 매우 당연한 예우고 관례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이 통의동에 별도의 프레스 라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이 아니고 지난 2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언급을 한 게 사저로 가시게 돼서 다행이고 내주 지방을 좀 가는데 퇴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비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당선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별히 한번 예방하고 싶은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